어제 뭐 보셨어요? 요즘은 대부분의 드라마가 시작에 앞서서 이와 같은 공지를 띄웁니다. 본 드라마에 등장하는 인물, 기관, 기업, 사건, 지명 등은 실제와는 관계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 놓는 거죠. 하지만 최근 화제작 JTBC 재벌집 막내 아들의 경우 이게 누굴 모델로 했는가, 이게 과연 누군가, 실제 인물 찾기가 인기 요인 중 하나입니다. 우선 순양그룹, 진양철 회장이 누굴 모델로 했는가, 산경, 웹소설의 작가죠, 원작. 삼성을 모델로 했다 이렇게 밝혔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전적으로 삼성이라고 하기에는 또 부합되지 않는 점이 꽤 많습니다. 우선 삼성의 이병철 초대 회장이 87년에 타계를 했으니까 진도준이 회귀한 시점은 그 그룹 내에서 승계가 이루어지는 좀 어수선한 때겠죠. 뿐만 아니라 이병철 회장은 대대로 만석군 유복한 집안 출신이라고 하잖아요. 반면에 현대 정주영 초대 회장은 자수성가를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순양의 진양철 회장도 자수성가입니다. 따라서 삼성과 현대를 섞어서 버무리고 거기에 적당히 양념을 친 것으로 보입니다. 드라마에서 진양철 회장은 정치라면 아주 질색팔색을 하던데 고 정주영 회장은 정치에 관심이 있었죠. 아들 하나를 아예 정치인으로 키우기도 했고요. 진양철 회장의 옷차림을 비롯한 외관, 이거는 삼성이 더 가깝지 싶어요. 하지만 회장 부인 이필옥의 옷차림은 현대 쪽을 참고했지 싶습니다. 정주영 회장의 부인 고 변중석 씨, 생전에 언론에 거의 노출이 안 된 분인데 수수한 색깔의 한복을 즐겨 입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필옥 역할을 맡은 그 김현 씨가 계속해서 그 회색빛이 도는 그 연한 빛깔의 한복을 입고 나오잖아요, 드라마에. 그런데 그 한복 빛깔은 수수한데 머리는 왜 옛날 다방 마담이 생각날까요? 그 저고리, 애매한 위치에다 북한 사람처럼 이 프로치를 달지를 않나? 머리를 막 한껏 틀어 올려가지고 거기에 또 화려한 그 핀을 꽂기도 하죠. 그 이필옥 의상 설정 너무너무 이상합니다. 10화 끝부분에 그 진 회장하고 그 손자 진도준이 자동차 사고를 당하잖아요. 범인이 누굴까 뭐 의견이 분분했어요. 그런데 그 회장 부인 그 이필옥 그 할머니가 범인이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인물 속에 순양 후계자는 반드시 자신이 낳은 아들이 될 것이라고 믿고 있다 이렇게 쓰여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실 만도 하죠. 원작에서는 진짜 이필옥이 사주를 하거든요. 웹소설에서는 이필옥과 진양철이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표가 진도준이 아니라 진양철이에요. 냉혹한 사람이어서 같이 차에 탄 손자가 죽든 말든 아랑곳하지를 않습니다. 품성이 원작과 드라마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드라마에서는 있는 듯 없는 듯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미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여자잖아요. 여자는 그저 참고 살아야 한다고 여기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현대가 그 고 변중석 씨의 인품이 그랬다고 하죠. 자기 소생이 아닌 여러 자식들을 기꺼이 너른 마음으로 품었다고 하는데 그 속이 오죽했겠어요. 모르죠. 뭐 드라마에서 아직까지 그 이필옥이 그 발톱을 숨기고 있는 것인지도. 어쨌든 11화에 남편의 사고 소식을 듣고 이필옥이 허겁지겁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면회를 못하게 하니까 남편이 깨어나면 반드시 나를 찾을 텐데 내가 꼭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 이러면서 울먹이더라고요. 하지만 웬걸 진도준이 할아버지가 무사하다는 것을 할머니만큼은 아셔야 하지 않느냐, 걱정하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진 회장이 너희 할머니가 스피커라서 할머니가 아는 순간에 바다 건너 뉴욕에 사는 톰도 알고 메리도 안다면서 할머니에게는 절대 알리면 안 된다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이건 뭐 동상이몽이 따로 없습니다. 그날 이필옥이 갑자기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걸 텐데 역시나 머리는 정갈하게 틀어 올려져 있고 그리고 두루마기를 입었는데 밑으로 빨간색 치마가 보이더라고요. 그 2000년대인 그 시절이나 지금이나 그 빨간색 치마는 뭐 신부나 입지 보통 그 중년 이상의 여성은 입지 않습니다. 이필옥이라는 캐릭터를 실제 인물 누군가를 선정해서 드라마에서 거기다 맞추다 보니까 진짜 엉망진창이 됐어요. 진양철 회장의 딸 진화영, 외양만 보면 신세계의 그 이명희 회장이 떠오르고요.
거기에 폭언, 폭행, 갑질 논란, 법정에 섰던 사람들이 있죠.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재벌가 인물들을 섞어놓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 진성준의 아내 모현민, 친정이 언론사이고 또 갤러리를 운영하고 이러면 그 리움 관장이었던 홍나인 씨가 떠오르죠. 제가 이 드라마를 재미있게 보고는 있지만 또 불만스러운 점도 있습니다. 여성 캐릭터들을 하나같이 한심하게 그리고 있다는 점이에요. 서정윤 씨가 맡은 윤현우의 어머니만 해도 그래요. 이 또한 드라마로 만들면서 달라진 설정인데요. 아니 90년대에 동네에서 조그맣게 밥집을 하는 여성이 대출을 받아서 주식 투자를 해서 전 재산을 날린다고요? 그래서 자살을 한다? 제가 아주 싫어하는 드라마 속 설정 중에 하나가 차에 뛰어들어서 자살을 하는 거예요. 오죽이나 절박하면 그러겠느냐고요? 근데 운전사는 무슨 죄예요? 평생 얼마나 괴롭겠어요. 드라마에서 이런 설정은 진짜 피해야 합니다. 큰 며느리 역의 그 김정란 씨가 둘째 며느리가 찾아와서 도발을 하니까 다짜고짜 머리에 커피를 들이붓는 장면이 나왔어요. 첫 화에는 아들인 진성준이 윤현우에게 커피를 부었었죠. 윤현우는 머슴이나 다름없는 부하 직원이었으니까 쏟아붓는 동안 가만히 서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나 둘째 며느리는 왜 피하지 않고 그냥 서 있는 거래요? 그리고 모현민, 진성준의 아내죠. 자신의 능력을 잘 살릴 생각을 안 하고 남편 진성준을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이 여자 정말 멍청합니다. 아니 무슨 여자들이 하나같이 그 옛날 사극의 후궁들 모양으로 권모술수에 연연하느라 정신이 없어요. 저는 김정란 씨 같은 훌륭한 배우를 이런 식으로 소비하는 것이 이건 김치 싸대기 같은 장면이잖아요. 너무 아쉽습니다. 답답해요. 그리고 별로 말을 보태고 싶지도 않은 검사 서민영, 있지도 않은 러브라인을 억지로 우겨 넣으니까 이상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티파니 씨가 맡은 레이첼, 이 여자는 뭐 하는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뭐 괜찮은 사람을 꼽자면 그 오지혜 씨가 맡은 임상무 정도? 그에 비하면 남자 캐릭터는 눈에 띄는 인물들이 많아요. 먼저 11화에 맹활약을 한 우실장. 우실장이 막 누구야?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 배우 김정우 씨라고 합니다. 그리고 운전기사 하인석, 또 이항재 비서실장도 호감이죠. 현재까지는. 아무튼 그 총력을 기울여서 그 진양철 회장 캐릭터를 만드느라고 소홀해진, 부실해진 캐릭터들이 꽤 있습니다. 표면상으로는 어떻게든 부를 대물림하고자 기를 쓰는 특권층에 대한 거부감, 반감, 재벌들의 끝을 모르는 탐욕에 대한 비판적인 시선, 이게 이 드라마의 기조인데요. 실제로는 묘하게 이 진 회장을 나쁘게 그리지 않더라고요. 연기를 워낙 잘해서 그런지도 모르겠어요. 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죠. 머슴을 키워가 등 따숩고 배부르게 만들면 와 안 되는 줄 아나. 지가 주인인 줄 안다. 정리하고 별거 아니다. 누가 주인인지 똑똑히 알려주는 거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인데 자동차 사고 장면이 나온 다음에 회장님, 할아버지 돌아가시면 절대 안 돼요. 이런 말을 하는 시청자들이 계시더라고요. 악역에게 아주 정이 듬뿍 든 거예요. 그리고 80년대, 90년대, 또 2000년대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실제로도 그랬고 드라마에서도 정치, 경제, 그 법조계가 야합을 할 때면 술판이 거나하게 벌어지잖아요. 또 재벌집 그 망나니 아들이 그 여자를 깨고 막 난잡하게 술파티 벌이는 거 우리가 숱하게 봐왔습니다. 특히 장르물에 자주 나오죠. 그런데 이 드라마에서는 재벌가 남자들이 술을 마셔도 집에서 아주 간단하게 조용하게 마십니다. 재벌 드라마에 흔히 나오는 여자 문제도 없어요. 고 정주영 회장의 인터뷰 기사를 봐도 그렇고 직업 여성을 동원해서 접대하는 일이 흔했던 시절인데 이 드라마에서는 일체 볼 수 없는 거예요. 삼성이며 현대, 그 초대 회장들에게 혼의 자식이 여럿이 된다는 건 익히 알려진 사실이잖아요. 진양철 회장은 실수 한 번으로 아 뜨거워 하고 조신하게 지내고 있나 봅니다. 1987년으로 회귀한 진도준의 복수극이 이 드라마의 기반이지만
진양철 회장이 없었다면, 그 이성민 씨의 그 신들린 듯한 연기가 없었다면 이 드라마는 이렇게 화제가 되지도 않고 이렇게 시청률이 높지도 않을 거예요. 이성민 씨는 87년도였던 2화, 그리고 2000년대였던 11화, 자세가 다르죠. 점점 이렇게 구부정해지고 있잖아요. 목소리 톤도 다릅니다. 정말 놀라운 연기예요. 시청률이 6.1로 시작해서 8화에 19.4로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9화에 그 진 회장의 분량이 줄어들면서 시청률도 17%로 주춤을 해요. 그런데 11화에 이성민 씨의 연기력이 폭발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21.2, 드디어 20%가 넘었습니다. 부부의 세계 그리고 스카이캐슬에 이어서 JTBC 드라마 역대 3위를 기록하게 됐습니다. 이 재벌집 막내 아들 시청률이 얼마나 더 오를까요? 외환위기, 정권교체, 최근에 나온 9.11 참사까지 단순한 타임슬립 환생이 아닌 재벌 이야기에 근현대사가 얽히면서 드라마 주 시청층이 아닌 중장년층 남성 시청자를 끌어들이고 있는 거예요. 사석에서 각자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해서 배틀을 벌이잖아요. 내가 그 얘기는 잘 아는데 그건 이러저러하다. 아니다, 내 얘기가 맞다. 드라마에서 그 진화영을 망하게 만든 뉴데이터 테크놀로지, 이게 실제로 어떤 종목이었나? 세롬 기술이라고 하더라고요. 뉴데이터, 세롬, 기술, 테크놀로지. 여러분 혹시 재벌집 막내 아들을 보다가 이건 그 사건인데? 이건 그 사람인데? 알아낸 거 있으세요? 있으시면 함께 공유해요.